작년에 저의 감정 단어를 딱 하나로 표현하면 혼란스럽다 였어요. 왜 혼란스러웠는지는 아직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, 어떻게 하면 올해는 좀 덜 혼란스러울까 고민하고 있는데, 이렇게 어떤 감정 단어로 무언가를 정리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만약에 하루를 정리한다라고 할 때, 오늘 어땠어? 오늘 너의 감정 어땠어?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그 감정 단어를 쓰지 못해요. 저도 그랬었고, 예를 들면 오늘 힘들었어, 오늘 바빴어. 근데 이거는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감정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상태. 그러니까 감정을 말을 하려면 바빴어,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, 혹은 바빴어, 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, 뭐 짠했어, 바빴어, 그렇지만 되게 기뻤어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. 아무튼 작년에 저의 감정 단어는 혼란스러웠다. 그런데 그냥 요새 좀 든 생각 중에 하나가, 새해가 좀 시작하면서 너무 섣부른 판단 혹은 김칫국 마시는 걸 수도 있지만, 왠지 올해 운은 작년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.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핀란드의 가장 오래된 미디어 잡지에 저와 아내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던가, 제가 좋아하는 그 뉴스레터가 있는데 제휴 관련된 제안을 받는다던가, 작년에는 전자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는 거였고, 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절 메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포기한 상태였고, 근데 조금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것들은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 꾸준하게 해야 된다. 방금 말씀드렸던 핀란드 잡지에 저의 글이 실릴 수 있었던 거는, 저에 대한 인터뷰가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, 일단 그들이 원하는 주제와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에 썼던 글들이 일치가 했고,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랑 인터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근데 저도 그런 글들을 한두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쓴 거예요. 언제부터? 오래되지도 않았어요. 코로나 딱 터지고 집에 막 처박혀 있으니까 뭐 해야 하지 하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매일 아침에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막 써봤어요. 썼더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 옛날에 글쓰기 참 좋아했는데, 대단한 글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에 대한 글들, 이런 거 쓰면 사람들도 좋아했고 잘 쓴다는 피드백도 받았고, 과거에 싸이월드 혹은 그 전엔 프리첼 이런데 이제 글을 썼던 거죠.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.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거를 뭔가 그냥 내 안에 쌓여있는 마음을 배설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시작한 게 블로그나 브런치였던 거예요. 그걸로 내가 블로그 수익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, 어떤 특정 주제를 갖고 있는 블로그 만들어서 이웃을 엄청 만들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, 그냥 가볍게 나 그냥 내 생각 좀 뱉어내 볼게, 읽어주면 고맙고, 가끔은 조회수가 10,000회를 넘는 글도 생기고, 어떤 글들은 조회수가 5, 10 이런 것들도 있고, 그렇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글을 쭉 써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작년엔 혹은 그 전년도에 전자책, 혹은 작년에는 종이책들도 내게 되고,
그러다 보니 이런 핀란드 잡지사랑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인터뷰를 하고, 그게 저는 읽지도 못하는 그 핀란드 말로 쓰여져 가지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 핀란드 잡지에 저희에 대한 글이 실렸다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좋아하는 뉴스레터 구독자가 아마 10,000명이 넘을 거예요. 그 뉴스레터도 20,000명인가? 그곳에서 어떤 이벤트 제휴 협업을 받았던 것도 여기저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에 대한 논의가 오강 메일도 지난 11월에 썼던 메일에서 이어지는 거라 사실 저는 잊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메일 보고 내가 이런 얘기 오고 갔었지, 기회가 될 때마다 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, 이런 거 하면 어때요? 라고 뭐 제안도 해보고, 여기저기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어디선가 걸리는구나.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고, 혹은 뭐 반응이 없다고 관둘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.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하나 내가 더 딥하게 파고들고 싶은 게 생기고,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거겠죠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책,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고, 근데 그 책을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글들이 쓰여졌던 거고, 지금 유튜브도 지금은 뭐 이건 얘기 하고 있지만, 조금 제 마음이 오래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대본 없이 두서없이 말해서 들으시는 분,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축약되고 전달이 좋은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그 바탕에는 그렇게 썼던 글들이 아마 바탕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것들도, 역량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는 거죠. 근데 두 번째는, 뭐 꾸준히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데, 너무 각 잡고 하면 안 된다, 힘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작년 같은 게 내가 왜 혼란스러웠냐?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봤고 이랬을 때, 혹은 뭐 처음에는 가볍게 시도했던 것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손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내가 조급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지난 성인이 돼서 20년 넘는 시간들을 딱 보면은 뭐 취업, 결혼, 연애, 이직, 기타 등등이 힘을 뺄 때 오히려 잘 되더라. 그렇다고 막 계획 없이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니고, 늘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오되 뭔가 특정한 걸 시도하거나 새로 시작해볼 때 너무 큰 기대를 갖고, 혹은 너무 막 각 잡힌 계획,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걸 결과를 내야 돼, 언제까지 이걸 이뤄내야 돼, 이런 강박 받지 말고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좋더라. 이게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죠. 또 누구나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저는 그렇더라.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너무 힘주지 않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잘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. 제 유튜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? 보니까 좀 시의적절한, 혹은 뭐 지금 막 민감한 주제 할 때는 조회수가 뭐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 100배도 오르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, 그렇다고 제가 뭐 유행하는 주제어 삼아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잘하지도 못하고 저도 재미없고, 저는 그냥 지금처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운전할 때 졸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좀 씹으려보는, 그리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재밌으면 들으시고, 재미없으면 자장가 용도로 들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뭔가 하고 계시다면, 근데 그게 너무 강박이 있다면 좀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. 그리고
한 뭐 한 달, 두 달 하고 뭐 안 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해봅시다.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유튜브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조회수 안 나온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혹은 한 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관두면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. 금연 한 달밖에 안 했는데 힘들다고 관둬요. 다들 뭐라고 할걸요? 다이어트. 야, 너 그거밖에 노력 안 하고 관둔다고 이럴 거예요. 근데 뭐 글쓰기, 유튜브, 블로그 다 한 달, 두 달밖에 안 해보고 관두기에는 너무 짧지 않은가? 요새 세상이 효율성을 너무 중시해서 뭔가 짧은 결과로 가는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큰 결과를 기대하고 뭔가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멈추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조류가 강하죠.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. 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도 필요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다.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,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,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막 강박받으면 안 된다. 그러니 힘 빼고 꾸준히 해봅시다. 그게 금연이든 다이어트든 뭐 이런 유튜브든 글쓰기든 혹은 뭐 뭐든 좋습니다.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회사에 다 왔으니까 끝.